안녕하십니까.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학생을 위한 비문학 독해 문제집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문제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요, 영역별로 난이도별로 42개의 비문학 제재를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문제집입니다. 메가스터디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연습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난이도가 나뉘고요. 초급은 예비 중학생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적당합니다. 중급은 중학교 1, 2, 3학년, 고급은 예비 고등 1학년까지 풀 수 있는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문제집의 특징은 일단은 중심 내용 찾기,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와 관점 파악하기 등 주제별로 제시문이 2개씩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스터디 1이 글의 중심 내용 찾기라고 하면 그 중심 내용 찾기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2가지 글이 역사의 시대 구분이라든지 예술에 있어서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인문과 예술의 글이 한 세트로 들어가서 중심 내용 찾기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관점을 파악하며 읽기라는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시문으로는 사회 제시문으로 넛지 부드러운 설득의 힘이라는 글이 실려 있고요. 같은 세트로 문화에 관련된 신문고는 왜 치기 어려웠을까라는 글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스터디 주제에 맞춰서 2개의 제시문이 올라가 있어서 그것도 분야가 다른 2개의 제시문이 올라가 있어서 하나하나 차분히 공부하면서 풀기에 좋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게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나누어 놓은 문제집이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에서는 초급용을 예비 중학교 학생부터 중1, 중2가 풀면 좋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보면 5학년 겨울방학 내지 6학년 봄부터 풀 수 있는 제시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글의 구조나 문단의 성격 파악하기, 이해하기와 관련돼서는 과학과 기술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집을 보면요, 일단 전반적으로 차례가 잘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에 구성과 특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구성과 특징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먼저 푸셔도 좋습니다. 비문학 독해 문제집을 푸실 때 팁 2가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파이널 날짜를 맞춰놓고 푸셔야 됩니다. 전체 차례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럼 내가 이걸 하루에 얼마, 일주일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날짜를 잡으셔서 파이널 날짜를 잡으십시오. 자,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스터디 1이 중심 내용 찾기, 읽기, 목적에 따른 요약하기,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와 관점 파악하기 이런 식으로 스터디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출판사에서 이 스터디의 목적을 21번까지 목적에 맞게 나열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부터 공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꼭 스터디 1 중심 내용 찾기를 먼저 하지 않으셔도 만약에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이해하기가 난 좀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12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먼저 스타트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출판사에서 순서를 정해 놓으셨을 때는 하나하나씩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중심 내용 찾고 글쓴이의 의도와 관점 파악하고 글의 구조와 문단의 성격을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 비문학 문제집 풀다 보면은 그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실려 있는 다양한 글의 제목을 보시고 관심 가는 분야를 먼저 스타트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말씀드렸듯이 파이널 날짜 정해놓고 일주일에 몇 개, 하루에 몇 개 딱 선택해 놓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논증 방법 파악하기, 그 다음에 매체 읽기 방법 적용하기 해서 중학교 5종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비문학 세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차례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스터디 1부터 시작됩니다. 스터디 1 보시면 스터디 1의 핵심 내용이 중심 내용 찾기면 여기 중심 내용 찾기라고 당신이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고 중심 내용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
역사의 시대 구분해서 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글을 보시면 여기 빨간 점으로 해서 어려운 어휘 체계를 다 풀어놔 주셨고요. 지문 정보 확인하기라는 필수 문제도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 구분이 필요하다. OX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 문제 나오고요. 윗글의 제목과 부제를 붙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용하기 문제가 나옵니다. 밑줄 친 단어 중 기억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건 어휘 문제 실려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터디 1의 역사의 시대 구분, 그 다음에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개의 제시문을 읽으면 스터디 1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터디 1에 해당하는 어휘 문제를 따로 빼놓고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 역사, 사상, 민간, 지칭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살짝 놓치기 쉬운 어휘도 꼼꼼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휘 특강이라 그래서 여기 치다라는 게 동사, 그 다음에 동사 5번으로 쓰였을 때 치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어떤 곳에 때리거나 두드리다. 또는 사람이 악기나 손바닥 따위를 소리를 내기 위해 두드리거나 연주하다. 또는 사람이 소리를 힘껏 크게 내다. 또 사람이 그물 따위를 펴서 버려놓거나 늘어뜨리다. 사람이 벽이나 담을 만들거나 쌓다. 이런 식으로 동음 이의 어인 치다의 치다 이, 치다 오의 뜻을 이렇게 풀이해서 이렇게 동음 이의어가 중심어와 확장어가 있고 또 동음 의의어가 이렇게 완전히 사전상에 다르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독해 방법 Q&A가 있어서 선생님 글의 중심 내용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라고 해서 중심 내용 찾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점검표도 여기 따로 있어서 1회 독해, 2회 독해, 내용, 지문 구조, 어휘해서 본인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 두 번째 글쓴이의 의도와 관점 파악하기. 책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문학 제시문 읽어보시고요. 또 그 제시문이 마음에 드시면 본 책을 찾아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열공하고요.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